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빠질 때는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더니 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오니까, 굉장히 또 이제 엄청난, 또 이제 막 그 희망의 흥분이, 또 막 그 자리 잡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 시장에서의, 이게 오르느냐, 아니면 내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참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02%, 그리고 코스닥이 2.17%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도 제가 이제 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침에 이제 선물 쪽에서, 5일선을 오늘 넘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5일선은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11선까지 붙여서 끝났습니다. 마감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굉장히 강하다 오늘.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선을 뚫고 지금 11선 딱 자리가 똑같죠. 5일선 뚫고 11선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저항으로도 크게 작동을 하고 지지선으로도 크게 작동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급하게 반등이 나온 것 같죠. 이제 막상 월요일 날에는 종가가 2.78%나 빠져서 끝났는데,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는 종가가 2.4%, 오늘은 종가가 1.2%. 그러니까 양 이틀간 3%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종가가 5.52%, 오늘은 종가가 2.17%. 그러니까 7.5%가 넘게 지금 그 코스닥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또 21선 부분까지 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쉬운 게 있죠.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예요. 매도로 끝났습니다. 그 1372억 매도로 끝났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1766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기관 다 매도하면서 끝났죠. 다 매도로 끝났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외국인들이 뭐 팔지 않나 싶더니 막판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물을 좀 나오면서 1200억 매도로 끝났어요. 요즘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간간히 좀 사는 듯은 보이는데 결국은 안 들어오고, 기관이 요즘에 보면은 매수를 좀 해줍니다. 기관도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신이 좀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연기금에서 매수는 좀 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팔았어요. 연기금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기관 방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환율 쪽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1,440원을 위에 두고 지금 이것을 넘느냐 마느냐, 넘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지느냐가 아마도 이제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1,440원 밑에서 계속 붙여놓기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탄핵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우리 주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되는 게 최고죠. 탄핵에 성공이 되면은 아마 이제 환율이 좀 빠질 거고요. 탄핵에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그 환율이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마냥 좋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때가 되었다. 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시장이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 목요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접어들수록 단기 매물들이 또 출회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지금 올라갈 거다. 이제는 시장이 뭐 바닥 잡았다. 뭐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느낌상으로는 이제 바닥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여기서 조금 쉰다 하더라도 뭐 깨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있죠,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 매수를 했다든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굉장히 저는 이제 좀 하지 말자 이런 그 주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하실 분들도 조금은 좀 조정을 좀 기다리고 기간 조정도 기다리고 하면서 좀 천천히 좀 하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주중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좀 시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매물 출회가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생각이 되고요.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서 다 올랐기 때문에 특징주를 또 뭐 딱 찍어가지고 고르기도 힘들죠. 그래서 섹터별로 좀 나눠봤는데 일단 주도 섹터들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다 올랐죠. 근데 주도 섹터 쪽에는 어제는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오른 것 같아요. 삼전이는 오늘 양봉이긴 하지만 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 오르긴 했는데 0.82%면은 뭐 그래도 오른 편이긴 하죠.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 탄력있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 13.9%나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거의 뭐 바닥은 잡은 듯 싶고요. 또 HP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오늘 9%나 세게 올랐습니다. 리노공업도 6% 올랐고요. 리노공업도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이 좀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뭐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TCK 같은 경우도 오늘 5% 올랐고 YC, 네오셈, 피롭틱스 제가 그 시장 오르면은 탄력있게 오를 거라고 말씀드린 세 종목이죠. YC도 오늘 5.9%, 네오셈 오르고 피롭틱스도 오릅니다. 어제 미국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 반도체는 올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 반도체는 뭐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오른 게 뭐 있냐. 계속 빠지기만 했지.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이제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바닥은 잡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모아가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쪽에는. 그리고 2차전지 쪽에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조금 음봉 나오면서 소강 상태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올랐죠. 뭐, 대보마그네틱스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한농화성 같은 뭐 전고체 쪽도 강하게 이틀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재활용 쪽도 세비캠 같은 종목도 7% 오늘 이틀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2차전지 쪽에도 계속해서 제가 뭐 그 투자 의견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그 모아가자 에코프로 BM 보면은 오늘 21선 한번 찌르기가 나왔죠. 그리고 5일선에서 위쪽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중기 보유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단기로 본다면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121선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은 중기로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아가는 거 유효하다,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전기차 캐즘에 아마 이제 바닥이 될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쉬었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죠. 예, 수렴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런 채널의 끝단까지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만들어가고 있다. 알테오제는 요즘 바닥거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21을 뛰어넘으면 또 한번 올라갈 텐데 알테오제는 움직여줘야지 코스닥에 있는 그 제약바이오들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텐데 그래도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리가캠 같이 이렇게 그 코스닥의 시총 큰 종목들은 알테오제나 리가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었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6% 올랐는데 뭐 개별 호재가 있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시기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거의 뭐 바닥권이라 봐야 되겠고요. 그 치과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덴티움 같은 종목들. 요즘에 치과 종목들 잘 안 보는데요. 이쪽에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 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레이도 마찬가지죠.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아마 치과 종목들이 조금 모아가다 보면은 내년 초에는 치과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쪽이 뭐 시장 반등 나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 테마 쪽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 테마, 그러니까 양자하고 AI 쪽이죠. AI 쪽이 지금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AI 쪽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라든가 KC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테마주로 하실 땐 여러분, 종목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이 종목의 시세예요. 탄력성을 가지고 탄력 제일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쪽에는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와 KCS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테마주 하실 분들은 이 종목들을 하셔야지, 안 올라오는 종목들 가지고 안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장주 매매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AI 쪽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 오늘은 이제 플리토, 오프데지 테크놀로지, 솔트렉스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시려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테마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테마주 매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절대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음봉에서 잡으시고, 그리고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았는지 기간을 잘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장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탄핵 트레이딩으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탄핵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재건주들 다 남북 경협주들, 재건주들부터 할까요? 재건주들 올라왔죠. 범양건영은 뭐 이 재건주들 중에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 지금 트럼프가 푸틴한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지금은 이제 휴전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재건주들은 제가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범양건영은 이틀간 지금 상한가가 또 나왔고요. 현대에버다임이 전통적인 대장주인데 어쨌든 탄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뭐 히링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요. 재건주는 계속 눈을 떼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남북 경협주도 제가 빠지면은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죠. 인디에프라든가 이쪽도,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를 접근하실 때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하고
뭐 대화한다 뭐 이러면서 화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 모멘텀이 아니에요. 지금은 트럼프발 모멘텀입니다. 뭐 부산산업,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이 남북기업체 대장주입니다.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빠질 때 이런 데 사놓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빠질 때 겁먹지 말고 이제 잡아놓는 거죠. 모멘텀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마찬가지죠. 이런 재건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는 정말 실적까지 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조선에는 헬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태광가처럼 이런 피팅 업체도 반등 나오고 당연히 이쪽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까지 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테마 모멘텀까지 있다면은 뭐 빠질 때 당연히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하지만 또 음봉이 나온다면은 계속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섹터다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탄핵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썼었는데 탄핵 트레이딩에 이제 제일 그 강한 쪽이 두 군데죠. 정치인 테마하고 그리고 정책 테마. 정책 테마는 뭐니 해도 지금은 출산 테마죠. 깨끗한 나라 상한가 같고 메디앙스,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누가 예상을 해도 지금은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전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국민들의 많은 뭐 대다수가 지금 탄핵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는 당연히 조기 대선으로 갈 거고요. 대선 가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대권 주자가 되든지 간에 이쪽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은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저출산 문제 테마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지 그럼 계속 올라가느냐. 제가 테마주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테마가 모멘텀이 살아있고 좋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또 빠지고 이걸 계속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마주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저출산 테마도 모멘텀이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타기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늘 빠질 때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판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정치인 테마. 정치인 테마는 사실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우리가 이 출산 테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좀 일단 뭐 이제 그 이재명 씨 테마가 있고 또 한동훈 씨 테마가 있고 근데 요즘에 제일 강한 쪽은 이재명 씨 테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쪽은 사실 그 오세훈 씨 테마가 더 강합니다. 정치인 테마 중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는 근데 내일하고 모레는 토요일 날 지금 탄핵 표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이쪽에는 조금 내일하고 모레는 사놓을 수는 있어요. 가령 그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락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전략을 못 세우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출산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토요일 날 탄핵 표결에 영향을 받을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것들은 좀 아시면서 잡으려면은 그 분할 매수 그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이제 눌리면 잡는다 하는 쪽은 트럼프 테마들, 뭐 이제 재건 테마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외에도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마 장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쪽을 피하고 뭐 나는 안 하겠다. 그거 뭐 이제 그것도 좋은 그 자세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중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것. 제일 안 좋죠. 테마주 막 움직이는데 따라잡기는 뭐 그걸로 이제 단기 수익은 내고 싶고, 근데 잘은 모르고 한번
조금 뭐 보초병 보내본다는 생각으로 살짝 집어넣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훅 빠지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스타일이 나는 명확하게 나는 중장기 투자하겠어. 그러면 그쪽만 하시고요. 예, 아니야 나는 테마주 기술적인 접근법에 자신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 테마주 매매하시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예, 못하는 걸 괜히 여기서 어떻게 한번 운에 한번 맡겨보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촉에 맡기고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잘 움직이는 종목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네이버는 뭐 진작부터 잘 움직였고 네이버는 지금 23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가져가시고 네이버는 제가 17만 원 밑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그때 사셨던 분들은 최소한 지금 뭐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도 25% 이상 수익이 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적어도 한 23만 원까지는 가지고 가시고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면 제가 네이버는 4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억압받던 종목인데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이제 풀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여전히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네이버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는 또 이번에 쉬는 동안에 잡을 수 있었던 구간인데 지금 따라잡긴 좀 따라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좀 수익 기대폭이 좀 크진 않죠. 그래서 좀 눌린 구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있겠다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이 다 올라오니까 어떤 시장의 주도 섹터도 올라오고 그리고 테마주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 뭐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테마주 말씀드리면은 괜히 또 신기수가 뭐 저출산 테마 잡으라고 했다더라 뭐 이래서 또 테마주 하시다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시다가 또 괜히 또 낭패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테마주 장세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수익을 그쪽에서 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장은 지금 이제 내일부터가 시장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 올라갈 것인가. 지금 이제 저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탄핵 표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비상계엄 때 참여했던 군 장성들 나와가지고 다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월요일 날 상당히 좀 두려워했던 2차 비상계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는 거의 다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는 분위기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또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기대감을 주긴 합니다만 계속 기대감만 갖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이나 모레쯤에서는 시장이 이제 조금 눈치 보기성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단기 차익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음 주에 FMC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FMC가 있고요. FMC가 미국 시간으로 17일, 18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뭐냐면은 19일 날 새벽이죠. FMC 성명서 발표가. 19일 날 새벽에 FMC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19일 날 뭐가 있냐면은 BOJ가 있어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 19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FMC에서 지금 현재 이번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어제 그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80몇 프로가 80%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할 거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그냥 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이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확률 낮은 확률이지만.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미국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사실 그 금리 동결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1월 달에 50% 이상으로 나와요. 근데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말 안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파월의 입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월 입에서 점진적 금리 인하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 멘트가 계속돼야 돼요. 근데 이 멘트가 가령 빠지고 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없구나. 잘하면 3월 달에도 안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읽힐 수가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뭔가 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으로, 안 할 것 같은 실망감으로 빠진다면은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정에 대해, 이게 조정이 나왔을 적에 우리 시장만 무사할까? 우리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거 잘 지금 가늠하기가 힘들죠. 상방으로는 디커플링이 됐지만 하방으로도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만 올라갈까? 탄핵 표결이 완성됐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 또 BOJ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BOJ에서 일본도 조정을 받고 또 전 세계, 이때가 BOJ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19일 날 BOJ 어쨌든 그 금리 정책 확정 때까지는 또 그 FMC 그 성명에서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죠. 그래도 현금 아마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금 가지고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면서 주도 섹터는 그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좀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일주일간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뭐 올라오니까 기분 좋죠? 힘들 내시고요. 자, 신기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